(2018년에) 등단한 소설가입니다. 지금 만으로 6.5년 됐어요. (1989년에)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장벽이 무너진 날에 우연히 서독의 영역으로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밀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서독에 동독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북한인들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서독의 영역으로 들어왔던 북한 아이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루는 이야기가 진짜 다양해졌어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등단 아주 전부터 생각해왔었던 그런 이야기들 천이 이제 펼쳐놓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백오피스가 제 첫 장편 소설인데 그 백오피스를 쓰고 나서 노동에 관련된 소설, 오피스에 관련된 소설을 써보시지 않겠어요? 라는 제안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피스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새벽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구상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냥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서 이 주제 자체가 생활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주제도 아니고 이 주제를 어떻게 해야지 재미도 갖추고 의미도 있는 그런 소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주제들 중에는 사실 가장 오래된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를 조금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입학 시험 문제로 마지막 문제를 그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뽑아서 그 주제를 20분 동안 다른 방에서 고민을 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뽑았던 문제가 동독 공동화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미 독일에서 몇 개월 살고 있는 때였는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더 폐쇄된 건물들, 창문들도 다 없는 그런 건물들이 왜 생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풍경처럼 지나갔는데 그 문제를 받아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동독 사람들이 일하려고 서독으로 떠나면서 다 폐쇄돼 버린 그런 건물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시험을 보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 화려한 동독의 건물들 사이에 되게 초라해 보이는 엄청 예전에는 큰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묻힌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멍하니 보다가 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주제를 처음 잡았던 게 아마 그런 공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몇 번 갈 일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공간들에서 상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튀링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게 동독 지방이거든요. 동독이라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 출신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서 북한 출신이야, 남한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쪽에 실제로 살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북한 사람들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신기했고 북한 사람들도 내 옆에 살고 있겠구나. 나랑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박사 논문을 독일 이주민에 관해서 썼어요. 독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선호를 갖는지 뭐 이런 걸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저는 이주민이 돼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든 다 이주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도 저는 한국 출신의 이주민, 한국에서도 서울에 있으면 저는 광주 출신의 이주민 이런 이주민이었다라는 걸 어디서든 인간은 그냥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느 출신 누구야를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인 것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이면서 이 주제를 내가 써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갔다가 거기에 평화전망대에서 전망대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봄이라서 아마 농사 때문에 옷을 다 갈아입고 와서 막 줄 이어서 가면서 농사일을 하러 가시는데 그 검은 점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북한과 남한이 그냥 사실은 상상으로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 오가기가 정말 쉽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강 사이를 넘어서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대요.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목숨을 담보로 한 여정인 거잖아요. 소설을 시작하는 시점에 탈북민 다큐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탈북인들이 어떻게 탈북을 하고 몇 명의 브로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고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이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탈북하는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여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 와서 한국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일반 우리 한국 국민의 3배 많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베르크라는 단어가 원래는 언덕, 작은 산 이런 뜻이거든요. 뉘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밤베르크 이런 베르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붙어요. 독일의 지명에. 언덕 하나 정도 있는 곳,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만 있는 요새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베르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용준이는 탈북인인데 동생이랑 같이 탈북을 해서 왔는데 동생이 중국에서 멈췄어요, 탈북을. 중국에서 탈북을 멈췄다는 건 한국으로 올 수 없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신의 목숨이 정말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용준이는 한국에 있지만 사실은 몸이 한국에 있는 탈북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혜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인데 취업을 한번 하면 이제 취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취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제부터 대한민국 범죄를 박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경찰이 된 친구인데 경찰이 되고 나서 인천 남동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용준이를 만나면서 갑자기 인생이 다 꼬여버린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용준이 제 애인 같은데 2018년부터 제가 이 용준이의 이름을 2018년 한 3, 4월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이 2024년 여름이니까 지금까지 맨날 데리고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 애착과 집착과 뭐 이런 것이 있는 인물이 용준이에요. 2018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진작가로 선발이 돼서 용준이 이야기를 써서 거기다가 냈더니 그래 너 한번 취재를 해봐라. 그래서 독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플롯을 짜러 갔었을 때도 그러니까 용준이로 시작했어요. 장벽이 무너질 때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의 이름이 용준이었어요. 용준이는 캐릭터가 바뀌었는데 용준이가 DNA를 여기다가 남기고 저기다가 남기면서 인물들 안에다 자기를 막 뿌려놓았던 것 같아요. 이거 왜 넣은 거예요? 이거 진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혜주는 8% 제가 쓰자마자 8%라고 썼어요. 이 8%. 왜냐하면 저는 혜주처럼 하던 일을 막 하다가 멈추고 한 달, 2달 옆길로 새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유머도 없고 혜주는 뭔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라도 좀 유머러스하면 좋겠다. 이상한 상황에서 웃기지도 못하고 사람이 웃긴 인간도 아니고 하니까 혜주가 막 되게 바보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라도 그런 사람이 좀 되어라 이런 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8%를 왜 넣었냐면 만약에 혜주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든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든이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통일 탈북자 문제를 대학생들하고 같이 탈북 문제를 이야기할 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통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일에 대한 의식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통일이라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심각하거나 엄청 머리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회피할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고요. 제가 사실은 김용준을 불쌍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장춘자도 파독 간호사로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시고 거기에서 본인의 청춘을 다 바쳤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참고했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주민으로서의 힘듦? 이런 것들보다는 그들도 그저 인간이고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우리는 사실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